현 제도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 다 누가 막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거든요. 좀 합리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고민이 잘만 풀리면은 한국 주식시장의 리레이팅 동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피크아웃이거든요. 피크아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이번 주 올해 우리 주식시장의 미래를 가를 빅이벤트, 미국 대선이 아니고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내일 토론인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금투세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 계속해서 금투세를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투세가 그만큼 중요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주식이랑 부동산 시장 양쪽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에 돈이 너무 많이 쏠리는 게 항상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금투세 개정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과 달리 저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24일 금투세 정책 토론회를 하죠. 그래서 당론은 윤곽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당론은 약간 유예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D-1일입니다. 지금 월요일이니까 24일 날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만든 게 이제 어저께 만든 건데 오늘 이게 나왔던 거고요. 일단 일요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오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거 가야 되나? 일단 국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가야 될까 좀 고민인데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 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합니다. 이번 토론회 준비위원장은 민병덕 의원이고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 기조 발언을 하고 확인 질의를 하고 반론을 하고 재반박을 하고 쟁점 토론을 하고 그다음 질의응답을 하고 청중의 판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행팀 제가 이거 직접 만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장이시라고 하고 여기에 고양정 초선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김성환 의원, 이강일 의원, 김남근 의원, 임광현 의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행팀도 보면은 초선 의원 4분 그리고 3선 의원 1분 이렇게 되어 있고 팀장은 초선 의원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의원님들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기재부라든가 이런 쪽 관련 기재위 분들도 조금 계시고 해서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예팀은 평택병 초선 의원이신 김현정 의원, 그리고 이소영 의원, 이현희 의원, 박선원 의원,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이셨던 김병욱 의원 이렇게 5명이 유예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의 5대5 끝장 토론인가 봐요. 그래서 마치 마블의 그 시빌워 같이 이제 시행과 유예를 가지고 5명이 이제 소위 한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또 아이언맨 이 사이드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켜보면서 우리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금투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소득은 이미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는 경상적인 소득, 그러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이거는 계속 들어온다 하는 경상적인 소득이랑 그다음 비경상 소득, 이거는 매년 들어오는 소득은 아닌 소득, 그렇게 이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은 우리말로 그냥 반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비경상은 비반복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세의 기본 개념은 세금이 낮을수록 그걸 조금 권장하고 세금이 높을수록 비권장하는, 억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영국에서 창문세를 도입하거나 아니면은 고양이세 이런 걸 도입했었는데 그런 거는 창문 설치하지 말아라 또는 고양이 키우지 마라 이런 거를 할 때 세금을 도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세율이 높냐 낮냐를 가지고 권장하냐 억제하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상소득이라는 거는 우리 개인들에게는 종합소득을 의미하는 건데 이 종합소득에 들어있는 경상소득은 화면처럼 총 6가지입니다.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 그리고 예금이자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에서 나오는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상소득에 들어가는 모든 6가지 세금이 정말 경상적이냐에 대한
그런 지리가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대충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이 정도 뭐 대략적으로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이러면서 소득세가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비경상에는 뭐가 있냐면은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거, 이거는 좀 비경상적이거든요. 대주주는 주식 팔면은 대주주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어쩌다 엑시트하면서 팔기 때문에 매우 비경상적입니다. 반면 소액주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매우 경상적으로 주식을 거래하거든요. 그래서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는 양도세를 넣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양도, 부동산도 뭐 부동산을 과몰입했다라고 하면은 매년 거래할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매년 거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양도도 비경상소득이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가 퇴직입니다. 퇴직. 퇴직도 뭐 매년 퇴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퇴직이라든가 대주주의 주식 양도라든가 부동산을 비경상소득으로 묶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소득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뭐냐?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펀드에 넣어서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비경상소득이다. 이게 금융투자소득세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사가지고 이것도 거래를 해가지고 소득을 냈는데 그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비경상소득이다 라고 한 것이 금투세와 가상자산 소득세가 우리 소득세의 신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으로 6개, 비경상으로 5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그냥 묶어서 얘기하면은 세금 소득이 이원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원화된 과세 체계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현재 체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경상은 근로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고 비경상은 주식 처분, 부동산 처분, 퇴직, 금융투자, 가상자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중에 금융투자와 가상자산이 계속해서 유예가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먼저 금융투자에 대해서 시행을 하자, 이것이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는 쪽의 이제 핵심 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금투세를 보는 데 있어서 아니면 경상과 비경상으로 나눠진 소득을 보는 데 있어서 뭐가 쟁점이냐? 첫 번째 쟁점은 이런 겁니다. 비경상에서도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소득의 세제 간의 형평성이 맞냐, 이런 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퇴직소득이든 주식의 양도소득이든 그냥 다 양도소득세를 내는데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까지 비과세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과세를 하더라도 10년 거주했을 때 80%를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서초동에서 살 때 거기 매도하신 분이 8천만 원에 34년 전에 매수를 하시고 재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약 27억 정도의 매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양도 차익이 26억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10년 공제 80%를 받게 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제 11억 5천이나 들어가게 되거든요. 결국 과세 대상이 2억 8천만 원, 세금은 38%, 양도소득세는 9,800만 원이 나옵니다. 결국 1억에 사서 27억에 파셨는데 물론 30년이나 보유를 했죠. 그런데 80% 공제받고 12억 비과세 다 받으면은 양도차익 26억에 대해서 1억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5억은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비경상소득에서 주식은 이런 게 없습니다. 주식은 장기 보유 공제가 현재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보유 공제라든가 몇 억까지 비과세라든가 지금 주식에 대해서 금투세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다, 1억까지 비과세다 하고 있는데 이 비과세 한도 기준부터 그렇고 장기 보유 공제 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비경상소득 간에서도 격차가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세금은 낮을수록 권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택에 있어서 장기 보유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합리화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주식도 매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장기 보유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금투세에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항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논의하고 있는 금투세에는 이런 장기 보유 특별공제들이 거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ISA를 통해 가지고 좀 이런 부분을 조금 뭐라 그럴까, 양도세를 면제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긴 하지만 부동산은 그 가액에 제한이 없는데 소위 뭐 50억 100억이든 제한이 없지만 주식은 상단을 연 3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불가죠. 즉 무슨 얘기냐, 비경상소득 간에 부동산이 너무 유리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비경상소득의 부동산과 주식, 가상자산 같은 것들은 결국은 투자 대상 자산이 되는 건데요. 투자라는 거는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에서 나오고 있는 수익이기 때문에 경상으로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해는 좋지만 어떤 해는 안 좋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뭐 자된 것처럼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별로 없고 나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몇 해는 벌었는데 몇 해는 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투자 전체로 수익을 번 해만 세금 내라 하고 손실 번 해는 세금 안 내라 하면은 벌 때마다 계속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금융투자 관련한 과세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손익을 여러 연도에 걸쳐서 이제 합산시켜 주는 것이 또 일반적입니다. 그 얘기는 금융투자가 됐던 부동산 투자가 됐던 어떤 의미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어렵다는 걸 의미하고요. 자연스럽게 그 투자 대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여러 수익들은 양도 수익이거나 아니면 보유했을 때 이자나 배당 같은 그런 수익들이 항상 생기진 않는다는 걸 말하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우리나라 과세체제가 이원화가 됐다면은 현재 종합소득에 잡혀있는 그런 소득들 중에서도 마치 배당과 같은 그런 소득들은 매년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투자의 그 원본 자산, 주식에서 발생한 거고 주식은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금투로, 배당소득세를 종합소득이 아니라 이제 금투세로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게 또 왜 발생하냐면은 미국이나 일본의 금융투자 소득세는 실제 배당을 종합소득이 아니라 금투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채권 이자나 펀드의 분배금, 그리고 주식의 양도, 결국 이자, 배당, 양도와 관련한 금융투자 소득을 모두 묶어서 금투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세제가 이원화되었다면은 그 이원화된 투자 활동에서 발생했던 소득들은 묶어서 투자 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투세를 시행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쪽에서 이제 지금 또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제의 정합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당을 종합소득에서 빼고 금투로 갖고 오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여러 논란이 있는 주장 중에 하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과 미국이 이런 방식을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소득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보유와 처분의 소득을 금투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소위 합리화된 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좀 지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배당을 많이 받는 분들은 또 나름 재벌들이잖아요. 그래서 재벌들이 배당을 또 많이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당 세제를 낮춰주는 것이 조세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내일 토론하는 것 중에 코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쟁점 3번이 뭐냐면 이것도 논쟁인데요. 경상소득인 우리의 근로소득, 우리가 일해서 돈 버는 거는 최고 소득세율이 몇 퍼센트냐면은 6%부터 올라가서 최대 45%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배를 곱한 49.5% 세금을 내고 있죠. 근데 세금이 높으면 뭐라고요? 세금이 높으면 그걸 하지 말라는 건데, 경상소득의 소득세율이 49.5라는 거는 그렇게 돈 벌지 말라,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유사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비경상 쪽에서는 최고 세율이 20%대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예를 들면 주식의 양도세가 20%대라는 거는 경상으로 벌어들이는 거 대비해서 비경상적인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해라, 이런 걸 이제 종용하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세율이 낮은 것은 권장하고 세율이 높은 거는 지양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투자 활동, 부동산 양도가 됐던 주식이 됐던 가상자산이 됐던 이쪽이 세율이 더 낮다면은 경상적인 종합소득,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 같은 그런 부가가치 창출활동 대비해서 처분소득의 증가를 더 권장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냐, 이런 논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논쟁을 얘기를 하면서 빠지기 쉬운 흔한 오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율이 49.5%인 건 맞지만은요, 근로실효세율은 한국은 22%이고요. 이거는 법인 세율이랑 사실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이 사실 이거보다 더 낮아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실효세율이 7%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경상소득이지만 갖가지 공제들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따지는 거의 모든 세금 중에서 가장 실효세율이 낮은 자산이 부동산이고요. 그리고 주식은 만약에 이게 발생하게 되면은 주식도 실효세율을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은 주식의 실효세율도
22%로 기표한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좀 더 낮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실효세율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 정도의 격차는 나지 않지만 이것도 첫 번째 그 쟁점이랑 약간 연결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갖가지 모든 자산에 있어서 가장 낮은 실효세율을 내는 자산이 뭐냐? 부동산의 양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가장 권장하는 조세체제를 지금 수십 년간 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라고 아무리 노래를 부르더라도 돈이 잘 들어가지 않고요. 부동산으로 들어가라고 노래 부르지 않더라도 세제를 부동산에 매우 유리하게 깔아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해서 번 돈이 1년 뼈빠지게 일해가지고 몇 천만 원 벌었는데 부동산 분양권 피 거래 한번 잘해가지고 한 2, 3천만 원 수익이 나게 되면은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했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부동산 갑자기 채수를 늘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뼈빠지게 일해가지고 5, 6천 벌었는데 분양권 피 거래 한번 잘해가지고 잘 사고 팔았더니 5, 6천 벌었다면 그때부터 갑자기 처분 소득의 그 거대함을 느끼게 되면서 근로보다는 투자 활동을 종용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내몰려가지고 전업 투자자가 부동산 투자자가 되는 사람들을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그 처분 소득이 근로소득 대비 너무나 이제 강세장에서는 쉽게 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단기적으로 이제 함몰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내포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에 있어 가지고 양도소득의 과세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사고 팔았을 때는 세율을 굉장히 높여놓을 필요가 있었는데 한국은 그동안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중후반까지 부동산이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내리 부동산에 내몰려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뭐 이 사단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금투세 얘기하면서 부동산 세금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소득을 보는 데 있어서 주식만 볼 것이 아니라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다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투세 내일 회의에서 핵심이 뭐냐? 금투세를 조세 정의의 수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주식시장 선진화의 그 수단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양 세력이 붙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 금투세를 시행하는 쪽에서는 이게 조세 정의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거를 좀 진정성 있게 가는 거고요. 금투세를 유예 및 보완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금투세를 통해 가지고 조세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시장 선진화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울어진 부동산과 주식 간의 운동장 문제를 좀 풀어보자라고 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유예는 차제에 시장 선진화 수단으로 재정비하고 그다음 정비 시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들어보면 둘 다 맞는 말이죠. 둘 다 맞는 말이고 다만 어느 쪽이 될지는 결국은 결국은 이제 당론으로 정하는 거긴 하지만은 당론은 결국 국회의원들이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결정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를 포함해서 현행 금투세 추진을 조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반대로 현 제도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 다 누가 막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주식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제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동산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들이 다 다른데요. 제가 그나마 주식과 부동산 양쪽을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바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부동산 세제는 너무 유리한 게 많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뭐 이제 종부세 내신 분들이 우리 채널 와가지고 좀 태클 거실 수가 있는데 부동산의 보유과세는 다른 자산 대비 막대하게 불리하지만은 그 보유과세를 전부 엎을 정도의 처분 시에 조세가 너무나 완화적이기 때문에 타 자산 대비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차제에 이런 세제와 관련해서 정합성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활동을 지금 하면은 정말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소위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서 그냥 막 가기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고민이 잘만 풀리면은 한국 주식시장의 리레이팅 동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피크아웃이거든요. 피크아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어떻게 결정이 날지에 대해 가지고 다 같이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도 긴장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엔 이게 트럼프 해리스보다 더 커. 여튼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